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양유마 엄한식내과 원장 엄한식입니다. 지금 이제 10월 가을이 완연해졌습니다. 이 비가 그치면 가을 날씨에 여러분 활동하기 좋은 날씨가 될 것 같습니다. 봄, 가을로 우리가 야외 활동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통풍 환자들도 이때 통풍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통풍약 복용 가이드, 치료제와 응급약의 올바른 사용법.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 아플 때 먹는 약이랑 우리 치료약이랑 이렇게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플 때 급성 때 먹는 약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그다음 치료약은 어떨 때 먹는 것이 좀 더 안전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만 한 가지 본 강의 내용이 일부 그 다른 의사들이나 전문가에 따라서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이 무조건 원칙 어느 정도 제 경험에 우러나와서 제가 사용하는 법이긴 하지만 의사 선생님에 따라서는 조금 달라질 수도 있다. 요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게 맞고 어느 게 틀리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네. 제가 말씀드릴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풍의 발병 원인 간단히 짚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통풍약의 분류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 통풍약을 그럼 어떻게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느냐, 통풍의 단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단계별로 우리 사용할 수 있는 통풍약들이 조금 이렇게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풍의 발생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 몸 안에 요산이라고 하는 물질이 과다 생성되거나 또는 우리 몸 밖으로 적절히 배출이 안 되어서 우리 몸 안에 요산이 많이 증가되어서 생기는 병이 되겠습니다. 주로 관절 쪽에 관절염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지만 관절염 말고도 콩팥이 나빠진다든지 심혈관 질환, 뇌출혈, 여러 가지 성인병의 유발 인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산이 높고 통풍이 있다 그러면 굉장히 나이가 들어서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길 수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통풍 치료로 넘어가면 큰 틀에서는 우선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무조건 오시게 되는 큰 원인은 관절염이 생겼을 때 통풍 관절염 굉장히 아픕니다. 그죠? 앞에서 사진도 보셨다시피 주로 발 부근, 엄지발가락 또는 발목, 아킬레스 이런 데 많이 생기는데 굉장히 붓고 열이 나고 뻘겋게 되고 막 굉장히 신발 신기도 힘들고요.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응급 상황, 발작기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상태, 통풍을 일으키는 물질이 요산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요산이 꾸준히 계속 높은 상태를 유지하다가 통풍이 한번 생겼다가 또 괜찮았다가 이런 상태를 반복하게 되는데 급성기가 아닌 안 아픈 상태를 우리가 간헐기 또는 사람에 따라서는 예방기 치료, 예방할 수 있는 치료 기간이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그겁니다. 응급 상황, 관절염이 있을 때와 없을 때 통풍은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응급 상황에 우리가 쓰는 약이 뭐냐? 굉장히 아프기 때문에 통증을 잡아주는 약. 그 다음에 굉장히 이렇게 뻘겋고 부어있고 염증이 심합니다. 그래서 염증을 깔아앉히는 약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약이 소염 진통제. 여러분 약국에 가시면 여러 가지 소염 진통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 약제, 탁센, 그다음에 이부프로펜 등등 많습니다. 병원에서는 더 많죠. 그다음에 이제 통풍에 특이적으로 쓰이는 약제가 콜키신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자로 하면 콜리친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콜키친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염증을 줄여주는 대표적인 물질인 스테로이드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이 세 가지 약 중에 하나를 단독으로 쓸 수도 있고 병합해서 같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약을 쓸 때 중요한 원칙이
가능하면 통증이 시작되고 이른 시간 내에 특히 24시간 이내에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화재가 났을 때 초기 진압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불을 갖다가 소화기 하나로 끌 수 있는데 불이 번지면 어떻게 되죠? 소방차가 와서 불을 꺼도 전체를 갖다가 이렇게 완전히 제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이것도 비슷합니다. 염증이 많이 번지면 약을 늦게 쓰면 이 염증을 완전히 없애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통풍이 확실하다 그러면 초기에 한 봉지 먹으면 되는데 이게 시간이 좀 지났다 그러면 약을 이틀, 3일, 심지어는 일주일까지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일찍 쓰면 통증, 붓기의 지속 시간이 짧아진다. 통풍 발작이 빨리 끝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빨리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이제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통풍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약을 너무 일찍 드시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느낌이 오는 것 같아. 그러면서 약을 드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응급기에 사용하는 이런 약제를 좀 과용, 남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풍을 몇 번 이렇게 경험하신 분들은 이게 통풍이 확실할 것 같아. 그러면 그때 사용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응급기에 이렇게 사용하는 약들을 사실은 뭐 어떤 이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환자분하고 저희 의사 사이에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환자분들 중에는 뭐 이것을 응급약이다 또는 비상약이다, 상비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해도 잘 이야기가 통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통풍 환자분들 잘 다니시고 저하고 이렇게 랍보가 잘 형성되시는 분들은 이 응급약을 항상 조금씩 드립니다. 혹시 그럴 때는 미리 드시라고. 주말이나 이럴 때는 병원에 가려고 하면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이미 초기에 약 사용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고 그럴 때는 약을 좀 더 많이 먹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약, 비상약, 상비약을 미리 조금 들여서 혹시나 그런 게 생기면 사용을 하시라. 근데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치료약을 열심히 잘 드시는 분들은요, 이런 약을 사용을 거의 안 하십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한 2년, 3년 지나서 선생님 이 약이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 있는 약 버리고 새로운 약을 구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처방을 다시 받게 되죠. 응급약의 복용법인데 콜키치는 처음에 한 정 먹고 그 다음 1시간마다 계속 먹을 수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통풍 발작이 가라앉을 때까지 또는 부작용인 설사가 생길 때까지 이렇게 이제 고전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그렇게까지 사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요. 그냥 하루에 한 2번, 3번 이 정도 먹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염 진통제는 각 소염 진통제는 보통 2번이나 3번 또 어떤 약은 4번까지 먹을 수 있는 그 약마다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복용하시면 되고 간혹 위가 좋지 않은 분들은 위장장애가 있을 수 있으므로 좀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한 경우에는 스테로이드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의사가 판단해서 스테로이드가 필요할 것 같다 그러면 스테로이드도 짧게 처방을 짧은 기간 내에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진통제는 짧고 강하게, 다시 말하면 응급약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이른 시간 내에 사용하고 조기에 사용하고 짧고 강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초기 진화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길게 약하게 질질 끌지 말고 강력하게 초기에 빨리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응급기의 주의사항으로 요상강화제는 요상강화제라고 다음에 나오게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약이 알로퓨리놀, 페북소스tat 이런 약제인데 이 응급기에는 절대로 그 전에 사용하지 않았다면 새로 시작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말이 옛날에 이제 많이 사용됐고 맞는 말인데 저는 사실 환자분들 볼 때 이렇게 많이 그 약을 드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쪽에 오는 환자분들은 일반 의원이나 정형외과에서 치료가 잘 안 되어서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트러블이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좀 안전합니다. 그래서 하는데 일반적으로 처음 발병했을 때나 이럴 때는 이분이 요산 강화제를 복용해야 된다 그러면 응급기 약하고 동시에 그렇게 복용하셔도 대부분 문제는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새로 요산 강화제를 동시에 시작해도 된다 이렇게 나와 있다. 그래서 사실은 의사의 그 선호도에 따라서 어느 쪽을 사용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나오는 것 중에 근데 이제 우리가 통풍약을 요산저하제를 꾸준히 복용하고 있는 분들도 가끔 통풍이 생깁니다. 그런 분들의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요산저하제를 어떤 분들은 가끔 환자분들은 중단하고 응급약을 먹고 다 깔아앉으면 다시 또 요산저하제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존에 꾸준히 잘 드셨던 분들은 그냥 계속 복용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응급약을 추가로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통풍이 간절히 깔아앉으면 응급약은 중단하고 계속 요산 강화제는 복용을 지속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응급기에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서 염증을 빨리 깔아앉히고 요산 배설을 증가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급성 통풍 때 그전에 요산 강화제를 복용하지 않은 경우에 요산 강화제를 동시에 복용하면 통증이 더 오래 가고 심해지더라 이런 여러 가지 보고가 옛날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시에 시작하지 말라 이런 이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론도 최근에는 꼭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은 응급 상황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염증을 가라앉히고 통증을 가라앉히고 통풍 발작을 예방하는 콜키친 뭐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관절 통풍이 없을 때 통증이 없을 때 간헐기라고 합니다. 증상이 없는 시간에는 어떻게 하느냐? 오히려 의사들은 이 시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치료의 핵심이다 이 시기가. 왜 치료의 핵심이냐? 요산 강화제를 사용해서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풍은 통증 치료보다 이 증상이 없는 기간에 관리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 시기에 하는 일이 뭐죠? 증가되어 있는 요산을 낮춰서 다음에 통풍이 발생하지 않게끔 우리가 대비하는 거죠. 그래서 환자분들은 아픈 게 중요하니까 안 아프면 내 병이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약을 안 드시는데 의사들은 이제 이런 모든 과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요산이 증가되어 있기 때문에 필히 다음에 또 통풍이 올 것이다. 그래서 지금부터 약을 드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풍에 통증이 없다고 치료를 중단하게 되면 다시 통풍이 발생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통풍 발작을 예방하는 요산을 낮추는 치료제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앞에서 여러 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전부터 사용했던 대표적인 약이 알로피리놀, 자이로릭이라고 하는 상품명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 몇십 년 전부터 쓰이고 있는 페북소스tat 제제, 페브릭, 유소릭, 페북소스tat 뭐 여러 가지 그런 상품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베네시드 제제로 우리나라에는 유리논이라고 하는 약이 있겠습니다. 뭐 이런 약제들이 있고요. 이 알로피리놀, 페북소스tat은 요산 생성을 억제하는 약이 되고 프로베네시드 제제는 요산의 배설을 촉진해서 요산을 낮추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약제들이 있다. 이 치료약의 복용의 원칙은 뭐냐? 가능하면 증상이 없을 때 시작하는 것이 좀 안전하다.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급성 통풍 때 이런 요산저하제를 사용해야 된다 그러면 요즘은 동시에 사용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약제들은요, 굉장히 장기적으로 사용해야 된다. 적어도 수년에서 거의 평생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굉장히 처음 시작할 때 망설이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 이게 되겠습니다. 이 약을 먹으면 그럼 평생 먹어야 됩니까? 아유, 평생 먹어야 되면 조금 늦게 좀 더 있다가 생각해보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환자분들이 망설이게 되죠. 이 약을 먹고 치료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판정을 하느냐? 우리 혈중 내에 있는 요산의 농도를 재게 되겠습니다. 보통은 7 정도를 갖다가 정상 레벨과 비정상의 경계선인데 치료를 시작하는 경우 요산이 높은 경우이기 때문에 6 정도를 치료 목표로 정하고 치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만약 약을 썼는데 6보다 좀 높게 나온다 그러면 약의 용량을 올려야 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산이 정상화되어야 통풍이 다시는 안 생깁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통풍의 치료는 요산을 정상화 6m로 통풍한 자는 그렇게만 하면 통풍이 안 생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요산 저하제를 사용을 하고 어떤 환자분들은 약을 먹었는데 통풍이 더 자주 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원리는 요산이 떨어질 때 요산 결정이 좀 불안정해지면서 통풍 발작이 재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자주 재발한다 그러면 우리가 예방요법이라고 해서 콜키친을 같이 요산 저하제랑 같이 복용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됐다. 6개월 내지 1년 정도 지나서 그러면 콜키친은 삭제를 하고 남은 요산 저하제만 복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요산 저하제를 복용해서 요산이 떨어질 때 통풍 발작이 된다. 이것은 거꾸로 말하면 요산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치료가 잘 되고 있다. 이런 반증일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통풍이 급성 때, 생길 때 하고 그다음 통풍이 없는 상태, 중간, 발작의 중간 상태의 치료를 말씀드렸습니다. 대부분은 사실은 그 둘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 단계가 있습니다. 아주 초기, 요산이 높은데 통풍 발작이 아직 없습니다. 이런 상태는 우리가 무증상 고요산 혈증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 한 가지는 통풍 환자가 치료를 안 했습니다. 또는 응급 상태에서만 아프니까 약 먹고 요산 저하제를 먹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10년, 20년 지나게 되면 통풍이 만성으로 되어서 우리 팔꿈치라든지 엄지발가락 또는 발목 또는 아킬레스 또는 무릎 이런 데 결절이 생깁니다. 그래서 통풍결절, 통풍이 막 요산이 쌓이는 거죠. 그래서 만성결절성 통풍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가 되면 수시로 그냥 아프게 됩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는 치료를 어떻게 하느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증상 고요산 혈증은 건강검진이나 이런 데서도 가끔 이렇게 나와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갈리는데 유럽이나 미국 쪽은 아무리 요산이 높더라도 무증상이니까 아직 아프지 않으니까 그냥 좀 지켜봐. 이렇게 하는 의견이 많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요산이 꽤 많이 높다면 예를 들어서 9 이상이다 그러면 치료를 시작하자. 왜냐하면 결국 통풍 생기는 거 아니냐. 일찍 치료하면 치료할수록 이분 환자한테는 좋은 거니까 치료 시작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사실은 정답은 없습니다. 가까운 일본을 따라가시는 분도 있고 미국을 따라가는 경우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9 정도보다는 예를 들어서 7이 정상인데 한 10 정도 된다. 11 정도 나왔다. 그러면 여러 가지 생활요법이나 식이요법으로 이분이 교정될 가능성이 적다. 그러면 약을 쓰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결정할 이야기가 되고, 자, 통풍이 만성으로 넘어갔다. 만성결절성 통풍이다. 이럴 때는 이 통풍 결절 튀어나온 것도 다시 약을 써서 없애야 되고 시간이 좀 걸립니다. 6개월 내지 1년 이렇게 아주 심한 경우는 수술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풍 치료 목표 요산이 6 정도 유지를 하는데 빨리 치료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러면 치료의 목표를 5 정도로 좀 낮춰서 잡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성결절성 통풍이다 그러시면 이분은 요산 저하제를 필히 꼬박꼬박 규칙적으로 복용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합병증, 콩팥도 나빠지고 그런 합병증이 생기게 됩니다. 다음에는 이제 이런 치료제의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로퓨리놀 또는 자이로릭이라고 하는 약은 예전부터 써왔던 약인데 피부 발진이나 간 기능, 아주 또 심한 경우에는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아주 안 좋은 경우로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티븐 존슨 증후군이라고 해서 그런 부작용으로 10만 명에 몇 명, 두세 명 정도는 사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런 약을 쓸 때는 그런 부작용을 많이 일으키는 유전자를 갖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그런 심각한 부작용은 콩팥의 기능이 떨어진 경우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꼭 그런 유전자 검사를 해서 확인을 한 후에 사용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다음에 나온 약이 페북소스탓이라고 하는 약인데 이것은 뭐 상품명으로 페브릭 또는 페북소 여러 가지 약들이 있습니다. 이 약은 앞에서 말씀드린 알로피리놀에 비하면 굉장히 부작용이 적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소한 부작용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콜키친이라고 하는 약은 예방요법과 급성 통풍에 사용하는 약이고 치료 요산을 낮추는 약은 아닙니다. 이 약의 부작용으로는 설사가 있을 수 있고요. 소염 진통제, 위장장애 또는 신장 기능을 떨어뜨리는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끔 이제 통풍으로 오시면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장기적으로 먹는 요산 강화제가 콩팥을 나빠지게 하는 것이 아닌가, 이 잘못된 정보를 듣고 오셔서 굉장히 걱정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콩팥을 좋아지게 합니다. 이 통풍을 치료하지 않으면요, 통풍을 일으키는 요산 결정이 아주 미세한 바늘처럼 생겼는데 그것이 콩팥에 가서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콩팥을 나빠지는 쪽으로 이렇게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오히려 그래서 요산 강화제를 사용하면 콩팥이 좋아지는 거죠. 그런 부작용을 방지하니까. 다만 그런 약제를 쓰지 않고 통풍이 자꾸 재발하시는 분들은 아프니까 어쩔 수 없이 소염 진통제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소염 진통제가 신장의 기능을 나빠지는 쪽으로 몰고 갈 수가 있습니다. 부작용이. 그래서 옛날에 치료약을 똑바로 사용하지 않고 소염 진통제만 장복하셨던 분들이 신장 기능이 나빠져서 통풍약은 신장이 안 좋아진다, 이런 잘못된 그런 믿음이 생기게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통풍으로 다니시게 되면요, 혈액 검사를 정기적으로 해서 이 약의 부작용이 있는지 또는 통풍으로 인한 신장 기능, 간 기능 이런 것들이 나빠지는지 다 확인을 하게 됩니다. 통풍은 꾸준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통풍의 통증이 사라졌다고 이게 치료가 끝났다, 그것이 아닙니다. 요산을 낮춰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꾸준하게 약을 규칙적으로 날마다 잊어버리지 않고 잘 복용하셔야 되고, 생활 습관, 음주를 많이 하시는 분은 음주를 줄이고, 비만하신 분들은 운동해서 체중을 감량하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생활 습관도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통풍은 조절 가능한 질환이고 완치하려면 꾸준하게 약을 드시면 완치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요약을 하겠습니다. 통풍의 급성 발작, 응급기에는 통증을 완화하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소염 진통제, 콜키친, 스테로이드를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풍 발작이 없는 가늘기, 그때는 요산을 조절하는 알로피리놀, 페북소스탓을 규칙적으로 꾸준히 복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가늘기에 약을 열심히 드시면 이런 급성 통풍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 따라서 우리가 약을 사용하는 그런 약의 종류나 목적이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풍 치료는 언제 어떤 약을 쓰느냐에 따라서 치료가 좌우되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까지 말씀드리고 질문 들어온 것들을 좀 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야 팔로님인데요. 50대 직장인이고 발목에 갑자기 붓기가 생기고 열감이 오면서 회사 출근이 불가능할 정도로 고통스러웠다. 소염 진통제, 스테로이드를 단기 복용하는 것 중 어느 쪽이 발작 진정에 더 빠른가요? 효과적인 쪽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단기 복용하는 것 중 어느 쪽이 발작 진정에 더 빠른가요? 네. 질문이 통풍이 아마 생긴 것 같은데 아주 심하죠. 출근을 못 합니다. 근데 이제 통풍 치료 응급 사용약 중에 소염 진통제, 스테로이드, 콜키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어느 게 제일 좋을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사의 선호도에 따라서 소염 진통제만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는 콜키친만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뭐 스테로이드만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느 쪽을 사용했다고 맞고 틀리고의 문제는 아니고 어느 정도 심한가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복합요법, 소염 진통제, 스테로이드 같이 쓸 수도 있고 소염 진통제, 콜키친 같이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는 아주 심하면 세 가지를 같이 사용할 수도 있고 용량을 최대한 올려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목이 부어서 발목은 굉장히 큰 관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아프다, 관절염이 왔다 그러면 좀 심하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검사를 하면 염증이 많이 올라가 있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아주 심한 경우는 우리가 발목 관절에 스테로이드 뼈 주사 같은 거 놓기도 합니다. 그러면 좀 더 빨리 가라앉죠. 어쨌든 그것은 뭐 지금 상태는 병원에 가셔야 되니까 의사가 적절하게 아마 치료를 할 텐데 제 생각에는 적어도 소염 진통제와 스테로이드 또는 콜키친을 병합해서 복합요법을 사용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 가지로는 좀 모자리지 않겠나. 발목이 워낙 큰 관절이라서. 그 다음에 카자니 님인데 44세 남성입니다. 혈중 요산 8.5, 7위 기준치니까 조금 높으신 편입니다. 첫 발작 후에 소염제로 위기를 넘겼는데 2개월 뒤에 또 발작이 생겼습니다. 요산 강화제는 발작이 가라앉은 뒤에 시작하라고 했는데 얼마나 기다렸다 시작하는 것이 안전한지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그러면 가라앉은 다음에 나는 사용하고 싶은데 얼마 지나야 되느냐? 이것도 딱 정해진 정답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1주에서 2주.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예 안전하게 안 아프고 나서 발작이 완전히 가라앉고 2주 후에 시작하세요. 또는 열흘 후에 시작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때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이미니님인데 70대 여성인데 만성 콩팥병 상기라고 합니다. 진통제 복용이 겁난다. 발작 때 콜키친을 감량하거나 스테로이드 단기 경구가 나은지 신장에 무리가 덜 가는 쪽이 어느 쪽일지 궁금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성 콩팥병 상기, 4기까지 있죠. 그래서 이제 4기는 투석을 해야 될 시기인데 어쨌든 2기나 3기 정도 되면 우리가 콩팥병이 더 진행되는 걸 막기 위해서 콩팥에 해로운 여러 가지 약제, 특히 소염 진통제 이런 것들 최대한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만약 통풍이 발작했다 그러면 소염 진통제 사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콜키신도 많이 쓰면 콩팥에 문제가 되니까 말씀하신 대로 감량해서 사용할 수가 있겠고요. 스테로이드를 단기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는 콩팥에 해를 주지 않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단기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적절하고 콩팥이 이렇게 조금 기능이 떨어졌더라도 요산을 낮추는 약을 꾸준히 복용하셔서 아예 통풍이 안 생기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응원합니다 님인데 고혈압 이뇨제 사이아자이드를 복용 중인데 요즘 통풍 발작이 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약이 요산 상승에 영향을 주는가요? 내과와 약 조정을 논의해야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이아자이드 이뇨제는 요산을 증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풍 발작이 늘었다. 꼭 이뇨제를 써야 되는 경우가 아니다. 그러면 가능하면
다른 약으로 대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데 뭐 통풍 환자라도요, 이뇨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통풍이 뭐 더 늘지 않고 잘 조절 중이다. 그러면 이뇨제 사용하셔도 문제는 없는데 통풍 발작이 늘어난다. 그러시면 이왕이면 뭐 다른 약도 있으니까 그렇게 변경하시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나뭇잎의 님인데 요로 결석 가거력이 있는데 통풍 진단을 받았습니다. 요산 강화제가 결석 재발도 줄여주는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풍 진단을 받았는데 그 전에 결석이 있었다, 요로 결석이 있었다 그러면 요산 강화제 복용을 권장을 합니다. 그 요산이 높으면요, 요로 결석이나 신장 결석이 많이 생깁니다. 이 요산이 칼슘과 잘 결합을 해서 결석 발생을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풍약을 요산 강화제를 드시면 결석의 증상 재발 및 재발, 그다음에 이 더 결석의 증가를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왕구인님인데 5일 전에 이비인후과에서 돌발성 난청 진단을 받고 고용량 스테로이드를 아침 저녁 6알씩 먹는데 2일차부터 소리가 잘 들리고 증상이 사라졌지만 3일차까지 계속 먹었는데 4일차부터는 속쓰림에 가슴 두근거림이 계속 와서 스테로이드 때문인 것 같아서 그냥 끊으면 안 될까요? 네. 이렇게 돌발성 난청이 오면 고용량 스테로이드를 보통 이렇게 한 1주 정도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걸로 인한 부작용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이제 요것은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살짝 주저됩니다. 제가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요것은 정답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이제 좋아지셨으면 뭐 이틀째부터 좋아졌고 4일차까지 지금 드시고 있는데 괜찮다 그러면 아마 중단하셔도 되지 않을까. 요것은 제 생각입니다. 어쨌든 이비인후과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하실지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요것은 뭐 제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 질문 소화하겠습니다. 찬란한 행복이요. 60대 여성이고 콜키친을 먹으면 속이 메스껍고 설사가 심하다. 저용량 분할로도 효과가 있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콜키친의 부작용이 소화기 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속이 메스껍고 설사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은 그렇습니다. 저용량으로 좀 용량을 낮춰서 드실 수도 있습니다. 꼭 이 약이 필요하다. 이 약의 사용 목적에 따라서 이 약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면 뭐 다른 약으로 변경을 하시면 되고 그렇게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연님인데요. 운동 후에 단백질 보충제에 크레아틴을 먹습니다. 그 후 발가락이 화끈해지는 일이 늘었는데 이런 보충제가 요산에 영향이 있나요? 크레아틴이라고 해서 그 근육을 좀 이렇게 생성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발가락이 화끈해진다. 이제 가끔 이렇게 이제 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 이런 걸로는 통풍이 일단은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느낌이 그렇게 되어서 그런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급성 통풍하고는 지금 발가락 화끈한 거하고는 잘 맞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제가 알기로서는 크레아틴하고 요산하고 관계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정확치는 않습니다. 제가 이것은 찾아봐야 될 항목 같습니다.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네요. 일반적으로요, 그 단백질 보충제라고 우리가 그 PT나 헬스 할 때 좀 먹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유청으로 만든 것도 있고 식물성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죠? 옛날에 제가 한번 리뷰하긴 했는데 그런 것들이 그냥 그 자체를 이렇게 깔아앉혀서 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이렇게 정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단백질만 좀 뽑아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요산의 영향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런 걸 복용해도. 그런데 이제 통풍 환자 중에 그걸 먹고 그래도 통풍이 발작이 늘었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좀 의사하고 상의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 질문 소화하겠습니다. 도룡용 님인데 60대이고 고지혈증 약으로 스타틴을 먹고 있습니다. 통풍약을 같이 먹고 있는데 근육통이 심해지면 어떤 약을 의심해야 하나요?
통풍약은 근육통이 오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골라라 그러면 당연히 스타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타틴을 며칠 안 먹는다고 큰 문제는 없으니까 잠시 중단하시고 근육통이 사라지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나중에 한 1, 2주 후에 다시 재복용을 하시고 근육통이 또 생기는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질문은 모두가 함께님인데 요산 수치가 높지 않은데도 발목 붓기에 열감이 가끔 옵니다. 수치가 정상이어도 발작이 올 수 있나요? 굉장히 조금 어려운 질문입니다. 첫 번째, 통풍은 요산이 높아서 생긴다가 첫 번째 전제 조건입니다. 통풍은. 근데 요산이 우리가 치지 정상이라고 했는데 이런 정상 수치보다 아래에 있는데 낮은데 통풍이 생길 수 있냐? 여기에 대해서 결론은 없습니다. 의사들 중에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의사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환자를 한 명 보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이론이 있다는 거죠. 그걸 갖다가 지금 과학적으로 증명하진 못했는데 그러면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요산 수치가 높지 않은데 발목 통풍이 올 수 있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가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 급성 통풍이 왔는데 혈액을 채취해서 요산 수치를 잽니다. 근데 한 3분의 1 정도에서는 요산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우리가 통풍이 아니고 다른 병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진하는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그것은 이제 그 요산의 그 메커니즘, 그런 급성 통풍의 메커니즘 때문에 그런 건데 어쨌든 이런 경우에도 대부분 간헐기, 통풍 발작이 끝나고 나서 다시 재보면 통풍을 일으키는 요산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경우는 항상 요산이 낮은데도 통풍이 생기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정답은 없다. 근데 일단은 이게 통풍이 맞는지 아닌지 확실하게 그럼 확인하려면 그 부위에 관절액을 뽑아서 현미경으로 볼 수 있고 또는 그 부위를 갖다가 통풍 CT 그런 걸 찍어서 특수한 CT를 찍어서 이게 통풍을 일으키는 요산 결절이 있는지 결정이 있는지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사가 판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네. GBJ님인데 강직성 척추염 때문에 위장약이랑 같이 먹어도 소염 진통제만 먹으면 속이 안 좋다. 속이 쓰리고 뒤집힌다. 보통 어떤 약제로 바꿔주나요? 진통제만 먹으면 소염작용이 없어서 걱정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진통제만 있는 약도 있고 소염진통, 그래서 진통과 소염을 같이 겸해서 있는 약이 있습니다. 강직성 척추염의 치료제에는 소염진통제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소염진통제만 먹으면 속이 안 좋다. 이제 이런 분들은 대부분 우리가 그 콕스2 소염진통제라고 해서 셀레브렉스라고 하는 약이 대표적인데 그런 약으로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그런 약을 쓰는데도 그 약은 위장장애가 거의 없는 약이죠. 그런데도 속이 안 좋다 그러면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위장약까지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약을 드시고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도 정 안 된다 그러면 소염진통제를 사용을 못 하는 거죠. 다른 치료제로 바꿔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담당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40분인데 오늘은 이 정도로 질문을 소화하고 다음 달에 또 강의 진행할 때 여러분 질문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